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이사도라입니다. 오늘은 기초 러시아어 3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명사의 성, 그리고 소유대명사 나의입니다.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단어 익히기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2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초반에 단어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50개의 단어들을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서 익히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명사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명사의 성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떤 단어를 보고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는 방법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복수형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glasses, 안경, 아니면 scissors, 가위 이런 거 복수형으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어에서도 복수형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유대명사 1인칭, 나의라는 말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인칭 단수만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너의, 그의, 그녀의, 뭐 우리의 뭐 다양한 걸 할 거고 오늘은 나의 한 가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소유대명사 나의라는 말과 명사를 합쳐서 뭐 나의 책, 나의 집, 내 사진, 내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쳐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작문 연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 그죠?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한국어 문장을 보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익히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50개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심야, 심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게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야. 도시 뭐라고 하나요? 도시. 고라트, 고라트. 그래서 네로 끝나면 티읕 발음이 되죠. 그래서 고라트. 나라, 나라는 뭐라고 하나요? 스트라나, 스트라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나라. 그러니까 약간 스트라나 이거를 좀 거꾸로 읽으면 나라 이렇게 되니까 약간 비슷하다고. 예,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강의실. 아우지토리아. 아우지토리아. 라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것도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다음 땅, 지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 земля. земля. 이것도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게를 두셔야 돼요. земля. 이렇게. 그다음 곰이라는 단어. 동물. 그죠? медведь. медведь. 자, 얘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 연음기호로 끝난다. 그러면 살짝 지읒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읒, 약간 지를 하다 마는 느낌, 그죠? медведь. 자, 버스 뭐라고 하나요? автобус. автобус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뭐라고 할까요? паспорт. паспорт.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어의 패스포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거예요. passport. 다음 비 뭐라고 하나요? 비가 내린다 할 때 dождь. dождь. 그래서 발음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dождь. 그죠? 약간 쉐 발음이 되는 거죠. dождь. 다음 광장 площадь. площадь. 자, 여기도 자, 샤에 강세가 없으면 쉬가 된다 그랬어요. 러시아어 읽는법 강의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가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플로시드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음 한 개인 단어는 강세가 찍혀있지 않는다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슈즈 같은 거요. 여기도 이제 5글자지만 사실은 모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강세인 거죠. 그러니까 강세를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얘가 강세인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 뭐라고 하나요? 태양. солнце. солнце.
그래서 여기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에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를 건너뛰시고 묵음인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손스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다. 바다는 모래. 모래라고 하시면 됩니다. 커피 뭐라고 하나요? 코페. 코페. 네,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가위. 가위는 ножницы. ножницы.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외우면 좋겠죠? ножницы. 그다음 건물. 네, 건물 자체는 здание. zdanie라고 하시면 됩니다. 달걀은 뭐라고 할까요? 달걀. 야에 강세가 없으면 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를 살짝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ጹ. 이ጹ. 그다음 이모, 숙모 뭐라고 하나요? 쪼짜. 쪼짜. 그쵸? 때와 연모음이 만나면 쌍지읒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도 연모음이고 야도 연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쪼짜. 쌍지읒으로. 그다음에 야의 강세 없으면 이가 되지만 또 예외적으로 야가 끝에 온다. 그러면 또 야 원래대로 그 야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짜. 그리고 이 요자가 있는 단어는 무조건 이 요가 강세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쪼자. 예, 요자는 무조건 얘가 강세예요. 쪼자. 그다음 삼촌. 삼촌이든 큰아버지든. 그죠? дядя. дядя. 이때도 네와 연모음 만나면 지읒 발음이 되니까 야가 연모음이 때문에 dядя가 되는 것이죠. 네. 어머니. 자, 엄마 자체는 마마인데 어머니는 마치. 마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아찌에츠. 아찌에츠라고 합니다. 아빠는 빠빠이고 그죠? 아버지는 아찌에츠라고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들. 아들은 스인이라고 합니다. 딸은 뭐라고 하냐면 도치라고 합니다. 자, 안경은 뭐라고 하나요? 아치끼. 오의 강세 없으니까 아처럼 발음되죠? 그러니까 아치끼.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슬로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많다 적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많은 mnoga라고 하고 적다라는 말은 mala라고 합니다. 자, 숟가락 뭐라고 할까요? ложка. 자, 이때도 Ж가가 연달아 있어요. 그러면 쉐가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ложка, 쉐로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ложка. 자, 포크는 뭐라고 하나요? вилка 라고 합니다. 젓가락은 뭘까요? 그러면 палочки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기 살펴볼게요. 찔리폰. 그래서 조금 다르죠. 텔레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찔리폰. 그래서 약간 쌍지읒 발음으로 찔리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라는 말. 아침 자체가 아니고 아침에라고 할 때 뭐라고 하나요? 우트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애자가 붙은 걸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이제 얘기할 때 문장에서 얘기를 할 때 아침에 뭐 밥을 먹는다, 아침에 학교를 간다 이런 식으로 애자가 붙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아침에 우트람. 자, 낮에 오후에 이건 뭐라고 하냐면
dнем, dнем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녁에는 뭘까요? 저녁에 вечером, вечерom이라고 합니다. 밤에는 뭐라고 하냐? ночью, nocio라고 하시면 돼요. 시간은 뭐라고 하나요? время, 입니다. 자, 그다음 아침 식사 뭐라고 하나요? завтрак. 점심 식사 обед. 그리고 저녁 식사는 ужин. 이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 сегодня. 그죠? 여기도 고라고 쓰지만 가끔씩 vo라고 발음되는 게 있다고 했죠. 지난 1강에서 그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가 아니고 vo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v 발음으로 сегодня 오늘. 내일은 뭘까요? завтра.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침 식사라는 말이 завтрак이고 내일은 завтра이기 때문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네,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어제 뭐라고 하나요? 어제. vчера. 그래서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라 쪽에 무게를 실어주시면 됩니다. vчера. 자, 그저께는 뭐라고 할까요? 이 빠자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позавчера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모레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내일이 завтра였죠? 그런데 이 после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послезавтра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после라는 게 원래 뭐 이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예요.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послезавтра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때는 오를 오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послезавтра 이런 식으로요. 좀 특이한 경우죠. 네, 그다음 아이스크림 알아보겠습니다. мороженое. 자, 오예의 강세가 없으면 아야처럼 발음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мороженое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크는 뭐라고 하나요? 또르트라고 합니다. 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것도 이제 봄에, 여름에 뭐 덥다, 뭐 겨울에는 춥다 이런 식으로 에는 자가 붙은 게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봄에 весной. 여름에 летом. 가을에는요. осенью. 겨울에 zimой. 자, 그다음 마지막 단어입니다. 수업. урок. 자, 그래서 다양하게 또 원하시면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는 말이 сегодня였죠? сегодня. 오늘 수업이 있다. сегодня урок. 그죠? 마찬가지로 내일 수업이 있어. завтра урок.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조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명사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에 좀 뭐가 이렇게 길게 써 있어요. 그죠? Род имен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자, 이거는 이제 명사의 성이라는 말을 러시아어로 쓴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러시아어 명사, 러시아어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마다 이건 남성이고 이건 여성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니가. 이 그니가 책은 여성 명사이고 아크노 창문은
중성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창문은 중성, 책은 여성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중성, 남성 이런 성은요. 사물의 특징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게 여성적이라서 아니면 뭐 창문을 떠올리면 이게 뭔가 중성적인 느낌이라서 그렇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런 이미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문법적인 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법적으로 책은 여성이다. 그리고 창문은 중성이다.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단수이지만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에 목차에서 영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안경, 가위, 뭐 이런 게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듯이 러시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어에서도 가끔씩 이제 단수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복수형으로 그냥 따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나 의로 끝나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나 의로 끝나는 단어들은 복수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성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단어의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어의 어미를 보면 그것이 남성인지 중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등, lampa, 그죠? Zont, 우산, Foto, 사진. 자, 이렇게 끝에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끝을 보면 사실은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남성이고 중성이고 여성인지.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명사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단어를 보았을 때 끝이 아나 이하로 끝나면 여성 명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죠. 지난 강의들에서 배웠던 단어들이에요. 아니면 오늘 새로 배웠거나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뭐 자동차, 마시나, 책, 그니가, 전등, 람파, 방, 꼼났다, 가족, 심야, 땅, земля, 강의실, 아우지토리아, 나라, страна, 엄마, 마마, 자매, 시스트라. 그죠? 다 아나 이하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 명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마, 자매 뭐 이런 단어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질문이 생길 수가 없죠. 당연히 여성이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어렵다 하지만 이제 성을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른 유럽 언어들에 비해서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성 명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의 끝이 오, 예, мя로 끝나면 중성 명사입니다. 자, 이 냐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자, 알아볼게요. 자, 일단 대부분 보면 오 아니면 예로 끝나요. фото, молоко, слово, окно, яйцо, яблоко, море, солнце, здание, мороженое, время.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 오나 예로 끝났어요. 중성이구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vremia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단어였죠. 자, 그런데 뭐로 끝납니까? 그냥 이야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여성에서 이제 이하로 끝나면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합니다. 그냥 이하가 아니라 m까지 같이 봐야 돼요. m 이하. 그러니까 미아로 끝나면 중성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미아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성이에요. 시간은 중성 명사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죠? 남성 명사가 남았네요. 자, 일반적인 자음.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면 자음 모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L, S, L, F, 쉐, 네, 까, 뭐 이런 게 다 자음이에요, 자음. 그쵸? 아, 오, 예, 이, 뭐 이런 게 다 모음이고, 그죠? 자, 일반적인 자음, 그리고 이크라트카야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얘도 자음이에요. 그 때문에 그냥 이는 모음이고 이크라트가야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음 그리고 이크라트가야로 끝나면 남성 명사입니다. stol, шкаф, город, 그죠?
автобус, карандаш, парк, компьютер, телефон, трамвай, паспорт, чай. 그죠? 지금 보면 다 자음으로 끝나고, 그죠? 이까라트까요로 끝납니다. 자, 트람바이, 트램, 그죠? 이제 교통수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트램이나 뭐 차이, 그죠? 차, 마시는 차, 이런 것도 이까라트까요로 끝나니까, 네, 남성 명사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아나 이하로 끝나면 여성, 오나 이에로 끝나면 중성,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조금 더 알아볼 것이 있어요. 자, 뭘까요? 연음기호로 끝나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미야키즈낙이라 그러죠? 미야키즈낙. 연음기호로 끝날 때는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복잡해요. 연음기호로 끝나면 남성 혹은 여성입니다.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일이 외워주어야 합니다. 그냥 다 연음기호로 끝나니까 어떤 게 남자고 어떤 게 여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사전을 찾거나 해서 외우셔야 돼요. 미드비에지, 곰이라는 건 남성 명사고, 슬라바리, 사전도 남성 명사입니다. 플로시지, 오늘 배웠죠? 광장이라는 뜻인데 여성입니다. 그래서 광장, 자, 뭔가 뭐 이미지로 따졌을 때 뭐 남성일 것 같지만 이미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문법적으로 그렇다. 그냥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광장은 여성입니다. 찌뜨라지, 공책도 여성 명사예요. 그 다음에 그라바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침대,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 당연히 여성이겠죠.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그죠? 그 다음 도슈트, 비는 남성 명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음기호는 겉으로 바로 티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생물학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 야로 끝나지만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빠빠, 지에두슈카, 지아자. 자, 보십시오. 다 아나 야로 끝나요, 지금. 그죠? 빠빠. 아로 끝났다고 해서 아빠가 여성 명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그냥 남성 명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에두슈카, 할아버지도 아로 끝났다고 해서 여성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에두슈카. 삼촌도 지아자, 야로 끝났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어려워요. 네, 외래어. 자, 외래어가 있습니다. 자, 외래어 중에서는요. 네, 끝을 보고 유추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끝을 보고 중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왜? 얘네들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뉴, 그죠? 메뉴라는 말을 미뉴라고 하는데 유로 끝나네요. 그죠? 이런 거는 아까의 그 규칙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중성 명사입니다. 미뉴, 중성. 자,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딱시. 자, 택시를 딱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또 이로 끝나는데 이상하죠? 중성입니다. 네, 그냥 외워야 돼요. 중성 명사. 자, 그 다음 꼬피에. 코피, 커피. 자, 아까 배웠던 단어죠? 그런데 얘로 끝나니까 그럼 얘는 중성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남성입니다. 남성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요. 얘로 끝나지만 얘는 남성이에요. 커피는 남성입니다. 자, 심사위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리, 그죠? 심사위원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트빌리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 이름 중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트빌리시 뭐죠? 저기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지아의 수도죠, 트빌리시. 그래서 트빌리시도 이제 이로 끝나지만 남성 명사예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쿄, 그죠? 도쿄라는 뜻인데 일본 도쿄, 그죠? 도쿄도 오로 끝나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래어는 좀 특이해요. 그죠? 자, 라디오. 자, 뭐라고 하나요? 라디오.
라디오라고 하는데 라디오는 또 오로 끝나서 중성 명사예요. 얘는 그나마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로 끝나는 게 중성이었으니까 지난 규칙에서 중성이고. 자, 그다음에 겐구루, 겐구루. 자, 캥거루. 우로 끝나네요. 그죠?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캥거루 막 이런 거는 이제 알 길이 없어. 그냥 ken구루 이렇게 봤을 때 뭘까? 에휴, 그래서 외워줘야 합니다. 자, 남성 명사예요. 이런 식으로 외래어에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라고밖에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해드릴 말이 없어요. 자, 그다음 복수형으로 나타내는 단어들 보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도 안경을 glasses. 자, 복수형으로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러시아어에서도 복수형으로 얘기합니다. 아치키. 복수형은요. 지금 보시면 의 아니면 이로 끝나요. 그래서 복수형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의로 끝나면 복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안경, 아치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수가 아니에요. 그냥 안경, 복수형이다. 외워주셔야 되고, 가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scissors, 그죠? S로, 그죠? 복수형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끝난 복수형, ножницы,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젓가락. 젓가락은 이렇게 이제 두 짝대기가 한 쌍이죠. 그러니까 젓가락, 그죠?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라고 좀 연상되기가 쉬워요. 그나마, 그죠? 빨라치기, 빨라치기. 그죠? 이로 끝났습니다. 복수형입니다. 그 다음,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 деньги, деньг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로 끝납니다. 그죠? 돈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자,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도 지난 시간에 했죠? 쥐스, 쥐스, 의로 끝납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시계라는 말을 왜 복수로 사용하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모든 게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죠? 어떤 것들은 그냥 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가 하나가 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쥐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형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 외에도 엄청 많겠죠.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 소유대명사 1인칭 나의라는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나의라는 말은 그냥 뭐 한 가지로 통일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나의라는 말이요, 여러분.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이렇게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러시아어 단어의 성을 이렇게 구분을 했듯이 나의라는 말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또 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도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 때는 화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내 성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나의 성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화자가 아니고 명사의 성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집이면 이 집이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를 따져서 집이 남성 명사다. 그러면 이 나의라는 말도 남성이 있잖아요. 이 남성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라서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렵죠? 자, 일단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나의라는 말의 남성, 모이,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 여성은요, 마야, 마야. 그죠?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오가 아처럼 발음이 되는 것이죠. 마야. 중성은요, 마요, 마요. 요가 있을 땐 무조건 이것이 강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가 강세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요. 복수, 마이, 마이. 그죠? 남성 모이와 복수 마이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 그 대상의 성에 맞춰서 이거를 골라서 짝을 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두렵죠, 벌써. 이거를 이제 골라서 맞출 생각을 하니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유대명사 나의라는 말과 명사를 합쳐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어 설명을 일일이 안 썼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모이돔. 모이돔. 무슨 뜻이죠? 돔이 뭐였어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M. 자, 자음으로 끝났네요. 남성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라는 말의 남성이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돔. 모이돔. 이렇게 맞춰줘야 합니다. 성을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 velocipede. 뭐였죠? velocipede. 자전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것도 네로 끝났네요. 자음이네. 그죠? 그러니까 남성 명사죠. muy velocipede. 내 자전거. 그죠? 슈카프는요. 장롱이란 뜻이죠? muy 슈카프. 자, F로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남성이기 때문에 muy. 나의라는 말도 남성으로 써준 거죠. muy 슈카프. 내 장롱.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마이야 크니가. 아로 끝났으니까 책은 여성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라는 말의 여성형으로 짝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마이야 크니가. 마이야 크니가. 그죠? 마이야 빠드루가. 자, 빠드루가 뭐였어요? 여자인 친구, 그죠? 여사친, 여자친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로 끝났어요. 여성 명사죠? 나의라는 말도 여성으로 마이야 빠드루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루치가 뭐였어요? 루치가 펜이었죠. 펜, 볼펜. 그래서 내 볼펜 마이야 루치가 아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 명사죠. 마이야 루치가. 자, 슬슬 감이 오시죠? 이렇게 예시를 드니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중성입니다. 야블라카 사과였죠? 사과. 오로 끝나니까 중성 명사인 거예요. 마요 야블라카 나의라는 말의 중성형이 마요였어요. 마요 야블라카. 내 사진 마요 포타. 포타 또 오로 끝나니까 중성이기 때문에 마요 포타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 창문 마요 아크노. 마요 아크노. 그죠? 오로 끝났기 때문에 또 중성이어서 마요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복수. 자,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수형으로 쓰는 게 있다고 했죠. 자, 내 안경. 안경이 하나더라도 내 안경. 자, 안경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나의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써줘야 돼요. 마이 아치키. 마이 아치키. 그죠?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세요. 자, 내 돈. 지엔기가 돈이었죠? 돈도 기본적으로 복수형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하려면 내라는 말을 복수형으로 마이 지엔기 맞춰주어야 합니다. 내 시계, 시계도 시계가 하나더라도 이 시계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나의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마이 쥐스이, 마이 쥐스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전 작문 연습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의 문장들을 제가 한번 퀴즈로 내드렸는데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 화면을 정지하신 후에 한번 스스로 문장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단어들이거든요. 아니면 오늘 새로 배웠거나 해서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내 자전거다, 저의 아들이고, 그죠? 뭐 내 공책이다, 내 돈이야, 내 사진이야, 나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 나의라는 말도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성을 맞춰주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뒤에 번역 이 작문 연습의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뒤에 공개할게요. 3, 2, 1.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구나. 그죠?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답과 또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그죠?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모이가 왔구나. 그래서 마야가 되었구나. 그죠? 그래서 마이가 되었구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고도 이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 이렇게 마쳐 보았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초 강의 시리즈를 이제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다고 해주셔서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뿌듯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시바, 다스비다니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